겁나 큰 사이즈 꽃게 한 번에 2마리. 야. Esta bomba yo la dedico a toda mi gente de Puerto Rico, a la familia Fontanet, allá en Cupe Alto y Lo Mejía en Vega Baja. ¡Que gocen! ¡Sí! Bomba, bomba, para siempre. Bomba, bomba está presente, aquí lo canta mi gente. Bomba, bomba, para siempre. Baila, baila y goza. Mi bomba puertorriqueña. Bomba, bomba. 이야. 오늘은 남해에서 귀한 분이 올라오십니다. 저번 문어 영상에서 남해 초대해 주셨던 형님이 서울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함께 해루질 하러 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루질 시즌이 시작되고 있어요. 해루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7, 8월에 맞춰가지고 물놀이를 즐기시는데, 사실 해루질 시즌은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여름에는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은 깊은 곳은 펜스도 쳐놓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되면서 이제 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해루질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 8월에 금어기인 어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해에서 자주 잡을 수 있는 깨와 쭈꾸미, 키조개 이런 어종들이 다 7, 8월 달에 금어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오늘이 지금 8월 10일인데 꽃게는 10일 후인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쭈꾸미와 키조개는 8월 말일까지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어서 9월 1일부터는 이 세 가지 어종 모두 해루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오징어나 무늬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수온이 좀 더 오르는 9월 달부터 이제 씨알이 좋아지고 출몰을 하기 시작하니까 찐 해루질 시즌은 가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뭘 하러 갈 거냐 하면은, 이제 10일 후면은 꽃게 금어기가 해지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꽃게 탐사를 한번 해보러 갈 겁니다. 꽃게 씨알이 또 얼마나 커졌고 개체수가 얼마나 좀 붙었는지 오늘 가서 꽃게 탐사를 한번 해보러 가볼 겁니다. 지금은 소라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고 방어나 도다리, 양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이런 어종들도 보이면은 오늘 물고기 잡아서 회 한번 떠먹어 보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휴게소 잠깐 들렸습니다. 뭐 좀 먹고 가야겠어. 대박, 롯데리아가 있네. 형님, 저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소 왔는데 여기 롯데리아가 있네요. 형님 식사하셨어요? 롯데리아? 네, 햄버거. 공짜인 보고냐? 일단 방금 세워보고 사먹는데. 아이고야. 저도 배고파갖고 이거 하나 포장해서 먹으면서 가려고요. 그럼 형님 드신 거죠? 방금 다 먹었다. 방금 천천히 와. 햄버거 왜 이렇게 작어? 리아 불고기 버거인데 햄버거가 그냥 뭐야, 아동용도 아니고 주먹만 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가격 높이기는 좀 그렇고 사이즈를 다 줄여버리네요. 형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먹고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만주 수준에 가까운데 조금 오늘 일찍 들어갔다가 일찍 좀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 요즘에 단속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해경분들이 단속을 많이 나오신대요. 여기가 꽃게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해루질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경분들 단속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어기 꼭 지키셔서 해루질 하셔야 돼요. 법도 잘 지켜가면서 해루질 즐기셔야지, 굳이 뭐 단속 때문이 아니라 금어기는 꼭 잘 지키셔서 해루질 다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클로즈셀이 입기가 편하니까 좋습니다. 가보자고. 미끄러 진짜 조심해야 돼. 저는 오늘도 물속으로 들어왔는데 시야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연안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 박하지, 그리고 그 옆으로 소라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근처에 소라가 없나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역시나 소라들이 옆에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라꽃이라고 부르는 저 꽃처럼 생긴 게 바로 소라알이에요. 항상 소라알 옆에는 이렇게 소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소라꽃 봤는데 소라가 붙어있네. 소라를 2마리 잡고 올라오니 근처를 여기저기 살피는데 정말 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눈만 돌리면 이렇게 소라 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알 근처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소라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원래 소라들이 알 위에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 위에는 소라들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소라꽃을 먼저 발견하신 분께서 위에 붙은 애들은 떼가셨나봐요. 꽃 아래쪽이나 주위에 남은 녀석들을 제가 데리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라꽃을 한번 발견하면 소라가 몇 마리씩이나 나오고, 저도 왼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항상 오른손밖에 쓰질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숨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꽃에 붙은 소라들을 잡으면서 숨 참으랴 촬영하랴 소라 주스랴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호흡이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작은 소라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고 큰 애들 위주로 한번 보고 있는데, 꽃게에 탈피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꽃게가 탈피한 껍데기가 있다는 거는 저 탈피한 껍데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꽃게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모래 위로 커다란 구멍이 있길래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는데, 이 구멍의 정체는 바로 갯가재, 쏙이라고 불리는 갯가재의 구멍이에요. 갯가재 구멍을 하나 구경을 하고 소라를 또 한 마리 줍고 계속해서 유영을 한번 쭉 해보는데, 소라 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 붙어있는 소라 꽃들과 근처의 소라들, 그리고 바카지까지 아주 여러가지의 생물들이 나오니까 눈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번엔 바닥으로 장어가 한 마리 나타나서 뜰채로 한번 쓱 덮어봅니다. 하지만 장어 사이즈가 역시나 이렇게 빠질 것 같더라고요. 장어를 한 마리 보내주고 나니 이번에는 낙지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낙지를 한 마리 잡고 바로 위를 비춰보니 큼지막한 꽃게가 또 한 마리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정말 컸습니다. 낙지를 조가망에 넣어놓고 뜰채를 오른손으로 들어 이 큼지막한 꽃게를 한번 들고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와, 사이즈 미쳤다. 형님, 꽃게 사이즈 미쳤어요. 와, 이거 진짜 시장표다. 이야, 꽃게가 사이즈가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시장에서도 가장 큰 수준의 꽃게였는데, 손으로 빼가지고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녀석이 집게발로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무서워서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조심히 손으로 한번 들어보는데, 정말 사이즈 엄청납니다. 오늘 꽃게 탐사를 하러 온 건데, 역시나 소라가 몇 마리 나와주더니 정말 큼지막한 꽃게가 모습을 드러내주더라고요. 나이스 개차. 와, 사이즈 엄청 큽니다. 와, 8월 20일까지는 꽃게 금어기니까 꽃게 여기 포획 가시면은 안 돼요. 살려줘야 됩니다. 야, 저 10일만 있다가 내가 다시 잡으러 올게. 사이즈 정말 좋은 꽃게한테 작별 인사를 해주고 이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카메라에 담겨주려고 꽃게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물속을 쭉 구경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큰 꽃게는 아니었지만 중사이즈의 꽃게가 또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금지체장은 훌쩍 넘는 사이즈로 이 녀석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꽃게를 두 마리 구경을 하고 또 이곳저곳 바닷속을 유영을 해보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소라 알이 예쁘게 핀 소라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정말 새끼 소라들도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런 애들은 다 지나치고 한입 소라들 사이즈만 제가 찍고 있었는데 개체수가 정말 엄청납니다. 한 번 더 꽃게가 보여서 손으로 쓱 들어보는데 탈피한 녀석입니다. 꽃게가 성장을 하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본인 껍데기가 작아서 탈피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탈피한 흔적이 많다는 거는 탈피한 껍데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꽃게들이 이 근방에 서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방금 뜬 녀석도 아까 처음에 본 사이즈 좋은 녀석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가 엄청 좋은 녀석이더라고요. 꽃게가 태안이나 안면도, 보령까지도 시즌에는 많이 출몰을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위쪽인 인천이나 영흥도, 당진 이쪽이 꽃게 사이즈들이 훨씬 좋습니다. 개체수는 아래쪽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크기 하나만큼은 절대 위쪽 지방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꽃게 금어기가 끝나면 먼저 위쪽으로 큼지막한 녀석들을 잡으러 한번 와야겠습니다. 커다란 꽃게를 한 마리 구경하니 이번에는 귀여운 갯가재 쏙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요. 얘네가 팔딱팔딱 거리면서 손가락을 툭툭 치거든요. 손가락 아플까봐 살짝 잡아왔다가 얼른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갯가재를 한 마리 구경하니 한 번 더 소라가 저를 반겨주는데, 소라를 한 번 잡을 때는 이렇게 3마리, 4마리씩 그냥 막 나와줍니다. 소라가 개체수가 정말 너무 많아요. 보시면 소라 폐각 위로 이렇게 소라 알들이 붙어 있는데, 알들은 이렇게 손으로 잘 노심히 떼가지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정말 큰 광어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녀석을 뜰채로 얼른 다시 덮어보는데, 이 녀석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체인가 싶어서 제가 뜰채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녀석을 만져봤는데, 녀석이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빠르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녀석 잠을 자고 있던 거였습니다. 뜰채를 덮어도 애가 미동도 안 하길래 죽은 사체인가 보다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정말 커다란 광어를 한 마리 놓치고 옆에 또 꽃게가 한 마리 또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최면수를 한번 걸어보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꽃게 탐사 플러스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회 한번 떠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큼지막한 광어를 놓쳐버렸으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는 광어나 도다리, 양태 등도 많이 출몰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속 구경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를 뜰 수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봐야겠어요. 한 번 더 꽃게 한 마리 잡고 연속으로 옆에 또 한 마리가 있길래 1타 쌍패를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녀석들을 사이즈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이즈의 꽃게들이 연속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와, 겁나 큰 사이즈 꽃게 한 번에 2마리. 야. 녀석을 손으로 떼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지금 손에 3mm 장갑까지 끼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크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녀석을 바다로 돌려주려는데 녀석이 집게를 놓지 않더라고요. 집게를 놓기만 하면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녀석이 집으로 가지 않고 저와 함께 가고 싶은가 봅니다. 한 마리를 보냈는데 녀석도 집게를 놓질 않더라고요. 꽃게 큼지막한 녀석 2마리를 구경을 하니 정말 바로 옆으로 이게 이동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메라를 켰다가 껐다가 고개를 돌리면 또 카메라를 켰다가 껐다가 지금 여기는 조류도 강하게 흐르고 있는 지역이라서 피닝을 하지 않아도 한쪽으로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류에 몸을 맡긴 채로 카메라만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해루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소라랑 소라 알을 조심히 떼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소라들이 많이 붙은 소라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소라꽃에는 보이는 쪽만 아닌 아래쪽이나 근처에도 소라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심히 보셔야 하고 뻘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히 떼셔야 합니다. 정신없이 막 세게 떼다 보면은 뻘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는 소라도 못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엔 소라꽃 하나에서 한 7마리 정도 소라를 잡은 것 같은데 사이즈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잘 골라가지고 작은 애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나마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들만 집으로 데려가야겠어요. 한 번 더 소라 알이 예쁘게 핀 소라를 한 마리 주워보니 바로 앞으로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나는데요. 이 녀석도 크기가 얼마나 좋던지 제가 녀석의 뒷다리를 한번 공략해봤지만 아주 기겁을 하고 빠르게 도망칩니다. 방금 잡은 소라에도 소라 알이 예쁘게 펴져 있길래 잘 떼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제가 유영을 하면서 어가망에 넣었던 애들 중에 작은 애들은 계속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소라가 많아도 너무 많길래 큰 녀석들만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작은 애들은 조가망에서 계속 빼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 큰 소라꽃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소라들도 얼마나 많이 붙어있던지 손으로 한 움큼씩 막 떼서 옆에 내려둔 뜰채에 넣어보는데 보이는 위쪽에도 소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래쪽에도 소라들이 엄청 많이 숨어있더라고요. 일단 소라 알을 통째로 뜰채에 넣어봅니다. 숨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애들 얼른 뜰채에 마구잡이로 넣어보고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하면서 작은 애들이랑 소라 알이랑 구분을 지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무거운 뜰채를 들고 얼른 숨을 실어 수면 위로 상승을 해봅니다. 소라 알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잡은 소라들도 크기가 좋은 애들만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사실 소라 맛이 정말 큰 할배 소라들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소라들도 많이 해루질들을 하시는데 그런 큰 사이즈의 소라들보다 조금은 작은 한입 소라들이 더 맛이 좋거든요. 살이 더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사이즈가 너무 큰 할배 소라들은 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살이 그렇게 탱탱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크기가 조금 작은 한입 소라의 경우에는 살이 아주 탱탱한 게 더 맛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큰 양태를 한 마리 발견을 했는데 녀석이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라이트를 끄고 갈걸.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야간에 움직임이 둔해지는 물고기들은 이 빛에 굉장히 민감하니 항상 라이트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꽃게를 한 마리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구야 집게를 저에게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양태와 꽃게를 한 마리 구경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사이즈가 좋은 낙지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낙지는 지역마다 금어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곳은 6월 한 달간 낙지가 금어기입니다. 낙지를 한 마리 잡고 나니 바로 앞으로 꽃게가 또 한 마리 있길래 구경을 해보는데 녀석이 팔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까 봤던 그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팔이 떨어진 꽃게 옆으로 게까지 쏙도 한 마리 있길래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보고 고개를 돌리니 꽃게가 또 한 마리 나타나 줍니다. 물속을 쭉 구경을 하다가 이제 숨을 실어 호흡을 채우러 수면 위로 상승을 해보는데 낙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낙지는 단년생인 생물로 수명이 1년, 길어봐야 2년밖에 되지 않는 생물입니다. 이번엔 갯벌 위로 수상한 숨구멍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 숨구멍의 정체는 바로 키조개였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손으로 쭉 입구를 만져보는데
크기가 정말 크더라고요. 피조개의 금어기는 7월부터 8월 2달간입니다. 한 번 더 바닥으로 뭔가를 발견해서 뜰채를 준비하고 쭉 잠수를 해보는데요. 바닥에다가 뜰채를 내려놓고 이 목표물인 소라꽃 옆에 붙은 소라들을 열심히 한번 뜰채에 담아봅니다. 여기가 연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소라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알 밑으로도 숨은 소라가 있나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뜰채에 담은 소라들을 데리고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연안이랑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고요. 작은 애들이 몇 마리 섞여 있길래 잠시막한 애들만 조가망에 넣어주고 작은 애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진짜 소라들이 얼마나 많던지 정말 소라 시즌인가 봅니다. 이제 8월 20일이 지나고 꽃게 금어기가 풀리고 쭈꾸미랑 키조개 이런 어종들도 금어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9월이 다가오잖아요. 9월에는 정말 갑오징어 사이즈도 좋아지고 무늬오징어 크기도 좋아지고 반면도 아래쪽으로는 서해에도 문어가 간혹 붙거든요. 개체수가 많진 않지만 수온이 올라가면서 문어까지 얼굴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해루질 시즌은 9월부터입니다. 랜턴을 쭉 비추는데 뭔가 반짝반짝 반사가 돼서 제 얼굴을 계속 비추더라고요. 뭔가 해서 내려가 보니 맥주 캔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물속에서 음주를 했는지 이 캔은 제가 가지고 나가서 버려줘야겠습니다. 해루질을 할 때는 체온 유지와 피부 보호를 위해서 수트를 입거든요. 수트를 입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오히려 너무 덥습니다. 맨몸으로도 들어가도 되는 수온에 수트를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더워서 수트 안으로 물을 계속 넣어가며 체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봄, 가을 같은 수온이 조금 더 낮은 계절이 해루질하기가 더 좋습니다. 방금은 꽃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정말 수면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물속을 구경하고 있는데 꽃게가 계속해서 보이길래 녀석들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 마리의 꽃게들을 구경을 하고 바닥으로 꼬막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피조개인데 아직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 피조개도 정말 주먹만하게 크는 포인트거든요. 잡히지 않고 뻘 속에 숨어서 크기가 주먹만해질 때까지 커지길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아래로 큼지막한 소라꽃이 보이길래 뜰채를 툭 바닥으로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물속을 쭉 잠수해 보는데 지금 수심이 2m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수심이 있으면은 자명을 유지하기가 더 쉬운데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잠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제가 잠수를 하고 있으면 핀이 잠겨야 피닝의 힘으로 부력을 상쇄하며 잠수하는 걸 유지를 할 텐데 수심이 얕아서 핀이 다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부력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버렸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 잠수를 쭉 해보는데 소라가 정말 많이 붙어있죠. 이 소라 아래 붙은 수많은 소라들을 열심히 뜰채로 한번 옮겨봅니다. 지금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는 게 제가 잠수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피닝을 하는데 수면 위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수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잠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 발견한 소라꽃에서 한 번에 잡은 소라들의 양인데 뜰채가 꽉 차더라고요. 이거야 뭐 개체수가 정말 얼마나 많던지 사이즈가 큰 애들만 골라서 가는데도 지금 조가망 반 이상이 찬 상태입니다. 이번에 꽃게가 2마리가 붙어있더라고요. 열심히 사랑 중인 쌍꽃게를 아주 운이 좋게 만나버렸습니다. 빠르게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더 이상 방해를 하면 녀석이 큰 집게로 제 손가락을 물어버릴 것만 같아서 고개를 돌려서 떠나줍니다. 사랑 중인 쌍꽃게를 구경하고 나니 바로 앞으로 수심 1m 구간에서 소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 소라 밭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전부 소라예요, 소라. 저는 이미 소라들을 많이 잡은 상태였어서 채취하지 않고 카메라에 모습을 담아보기만 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소라들도 많고 꽃게들도 많고 정말 꽃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10일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금어기가 끝나면 크기가 정말 좋은 시장표 꽃게들로 조가망을 한번 채워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파리랑 물벼룩들이 정말 많이 바다에서 출몰을 하고 있어요. 남해는 이미 해파리랑 물벼룩이 정말 많은 상태이고 맨몸으로 들어가시면 해파리 쏘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벼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트를 꼭 입으셔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남해에 한번 갔다가 맨몸으로 입수를 했었는데 다음날 온몸에 수포가 올라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아서 먹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꽃게 대신 박하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꽃게가 금어기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돌게로 대신 해야겠어요. 이 박하지도 국물 내기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동물용 박하지를 한 마리 잡고 나니 커다란 양태를 한 마리 더 발견했는데요. 아까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랜턴 불빛을 최대한 약하게 하고 조심히 녀석의 뒤로 내려가 봅니다. 아주 조용히 다가가서 뜰채로 녀석을 한 번에 딱 덮어보는데 크기가 얼마나 좋던지 꼬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녀석이 눈치를 채고 슬쩍 움직이는 틈을 타서 뜰채로 빠르게 들어 녀석을 포획 성공합니다. 녀석이 잠을 자다가 무슨 날벼락인지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출수를 하는 길이었는데 오늘 꽃게 탐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회 떠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잡은 낙지랑 박하지랑 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싶어서 나가는 찰나 사이즈가 정말 좋은 양태가 한 마리 저를 반겨줍니다. 양태 사이즈 대박입니다. 와. 양태를 이렇게 뜰채나 갈고리로 잡으신 후에는 손으로 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태가 가시가 정말 많습니다. 항상 가시 조심하셔서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양태 진짜 큰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다행히 회 먹을 수 있겠어.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 마셨습니다. 이제 복귀해가지고 양태 회 떠갖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루질 마치고 복귀 중인데 꽃게 탐사 대성공입니다. 꽃게들 진짜 많아요. 오늘 시장에서 파는 진짜 그만한 사이즈의 꽃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10일 후에 꽃게 금어기 끝나면은 바로 꽃게 해루질 하러 한번 와봐야겠어요. 그때는 진짜 시장에서 파는 시장표 꽃게들로 조가망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복귀해가지고 낙지 박하지 라면에 양태 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짜잔. 회 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회 뜨는데 진짜 살 다 날려 먹고 이게 진짜 막회입니다. 막회. 살 다 날려 먹어서 겨우 요거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꽃게가 금어기 기간이니까 오늘 꽃게 대신에 박하지, 돌게, 낙지, 라면. 양태 잡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가 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도 3mm 장갑을 껴도 가시에 잘 찔리니까 양태 잡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빠 이거 맛 좀 봐봐. 진짜 맛있다니까. 양태가 횟도도 맛있고 탕으로 끓여도 맛있고 양태가 되게 맛있는 고기입니다. 양태 바다에서 보시면은 꼭 잡아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자, 게딱지. 박하지랑 낙지 한 마리 들어갔다고 국물이 엄청 시원해. 이게 아빠 아이디어인데 저 상품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택배 포장할 때 이렇게 한 개씩 넣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생물들이 금어기랑 금지체장이 있지만 해루질로 자주 잡는 어종들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제가 금어기랑 금지체정이랑 표로 정리를 했어요. 상품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 택배 포장할 때 한 개씩 같이 넣어 드릴게요. 반쪽.